자, 안녕하십니까 1학년 여러분. 저희 세 번째 시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고, 쌤도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힘차게 오늘도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OT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이 수학 2에도 아니면 이후의 내용에도 이 다항식과 관련된 뭔가 구하고 뭐 시계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정말 대박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정말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좀 힘들면 약간 쉬기도 하고 좀 정지를 하는 시간들도 약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수업은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진짜 오늘 수업의 그런 아이디어와 그 로직들을 잘 흡수하면은 진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마지막에 이제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좀 같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좀 제시해 줄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항등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야기하면서 검산식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검산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검산식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완전 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는 항등식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항등식도 이 나머지 그 나눗셈 검산식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 나누는 다항식,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항등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든 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수를 주로 많이 대입을 했느냐, 이 인수를 이용해서 나머지만 남을 수 있도록 이 BQ 부분이 사라지고 나머지만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을 해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항등식에 대해서 얘가 항등식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항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5x제곱 더하기 2x-2라는 다항식을 썼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개수 비교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 전반에서 뭔가를 비교한다라는 거는 이 좌변과 우변의 급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x제곱 더하기 2x-2라는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것도 같으려면 당연히 다항식이어야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다항식과 같아야 되고, 뭐 지수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고, 로그는 로그끼리 같아야 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뭔가 비교를 해야 된다.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는 상황은 항상 좌변과 우변의 급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5x제곱 더하기 2x-2가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같아야 되는 이 우변의 오일식도 2차식이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2차식 역시 우리가 다항식 생각할 때 항상 동류항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죠. 자,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x제곱이랑 하는 항을 갖고 거고, 그 다음에 x라는 항을 가질 거고, 상수항을 갖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각각의 개수들을, 오늘 잘 부러지네요. 개수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아이디어였는데 역시나 항등식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아야 되고 2차식과 2차식이니까 각각의 동류항끼리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인 5는 a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2는
B랑 같아야 되며 그 다음에 상수항인 마이너스 2는 C랑 같다. 그래서 항등식임은 각각의 동류항끼리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다항식과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다항식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변에 있는 다항식을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자, 5 빼기 A의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 빼기 B의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2차식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와야 될 것도 2차식이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잘 안 보이는데. 자, 지금 여기 플러스라고 좀 보이죠? 마이너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 여기 있는 것도 2차식인데 0이잖아요. 즉 2차식이니까 얘도 개수 중심으로 x의 제곱, x, 상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각각의 항들이 다 0이어야겠죠. 즉 각각의 개수들이 0이어야지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즉 각각의 개수가 또 같아야 되니까 5-a도 0, 또 2-b도 0, 또 2 플러스 c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자, 다항식 대 다항식으로 놓고 각각의 개수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항식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한쪽을 0으로 만들고 개수를 각각 비교하는 개수가 모두 0이어야 되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수치 대입법인데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대입, 인수를 중심으로 대입한다. 근데 모든 실수 x, 즉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도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한다는 것들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인수를 대입을 하는 것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수를 대입했던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수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대입하고 싶나요? 그쵸? 여기 이 식과 이 식을 없앨 수 있는 0을 먼저 대입하고 싶겠죠. 그래서 x는 0을 대입을 해주시면 이쪽은 마이너스 2만 살아남고 이쪽은 c만 살아남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확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수 0을 제외하고는 1이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 C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수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0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자, 좌변은 자, 일단은 마이너스 2하고 c가 같다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없애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시면 7이 a 플러스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시면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그쵸? 자꾸 헷갈리네요.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식이 나왔으니까 더하고 빼서 a하고 b를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은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다항식 대 다항식으로 놓고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자, 항등식의 본질을 이용해서 수치를 대입을 하되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간단한 수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뭘 대입하고 싶나요? 그쵸,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해주면 이쪽과 이쪽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0을 먼저 대입해 봅시다. 자, x는 0을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x는 1도 대입해겠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는 미지수가 A, B, C 3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 미지수가 A와 B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미지수와 관련된 미지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미지수의 개수만큼 항상 식이 있어야지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었죠. 자, 그런 연립방정식적인 사고도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0을 대입을 해주면은 이쪽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주면은 1을 대입하는 순간 a는 a 플러스 2a 플러스 a니까 4a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하고 마이너스 b니까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여기다 a를 대입해주면은 6이 나와서 4a가 4니까 a가 1이 나오고, 대입해주면 b 4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1이고 b는 4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항등식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개가 있다. 가장 간단한 수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되, 자,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하자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대입을 해줘서 식을 세워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항등식에 대해서 학습이 끝났고, 자, 정말 중요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이어서 얘기하기 위해서요, 상황을 좀 비슷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x-2로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말미에 다항식을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다항식 fx라고 두었을 때 몫이 이제 q1x가 있고 나머지가 22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떠한 수도 대입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이 22만 남기고 다 없애고 싶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 2를 대입했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한 식의 값 f2가 22다라는 걸 구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 검산식, 즉 이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2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몫을 만들었고 나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식을 이렇게 작성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유기적으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조건에 어떤 다항식 fx가 있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22야. 그러면은 얘는 x-2로 나눈 나머지가 22이고, 그러니까 이런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구나. 몫이 x-2로 나눈 몫이 q1x고 나머지가 22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항등식을 보더라도 항등식이니까 모든 수를 대입할 수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2를 대입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얘는 다 날아가고 22만 남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관건입니다.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반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눈 나머지니까 자연스럽게 검산식 요게 만들어지겠죠. px는 x-알파로 나누면은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 r이다. 왜냐면 얘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항상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얘를 없앨 수 있는,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알파를 대입한 값이 바로 p 알파가 r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산식 작성하고, 근데 우리가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등식, 즉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인수인 알파를 대입한 값, 걔가 p 알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관계성들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풀 문제는 다 이 세 개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연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방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저 세 개를 계속 다 쓰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이제 문제 3번. 먼저 보시면은 다항식 p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고, 자, 첫 번째는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는 거는 검산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px 하니까 군대 px가 생각나네. 지금 배고픈데. 개드립입니다. 자, 보시면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죠. 네, 몫은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몫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자,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3을 대입해서 구한다. 즉, 이 r이라는 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p3의 값이 r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x-3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x-3이고 몫은 몰라. 나머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없애야 돼. 항등식이니까 다 대입할 수 있는데 얘를 없앨 수 있는 3을 대입해. 그죠? 그럼 p3은 r이 되겠죠. 즉, 이 px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한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을 대입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5 해서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구했지만 여러분들 P3이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조건을 보더라도 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얘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검산식을 작성한 후에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 관계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4로 나눈 나머지. x-4로 나눈 나머지니까 x-4를 이용해서 검산식을 한번 작성해보자. px는 자 x-4 곱하기 q1x 플러스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q1x로 썼어요. 그 다음에 r 나머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얘는 항등식이야. 근데 우리는 r만 알고 싶어. 얘를 날리고 싶어.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4가 결국 r이 되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16 플러스 5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48 마이너스 16 플러스 5여서 자 마이너스 80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요. 64. 자 64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7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P4가 마이너스 27이야? 아 X-4로 나눈 나머지가 27이라는 거구나. 마이너스 27. 그러면 이렇게 검산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날아가니까 나머지만 살아남겠구나. 여러분들 이 관계성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까지 풀 수 있는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항식 p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잠시만 쌤이 문제를 좀 잘못 보고 있었네요. 교과서 19페이지의 문제 4번이요. 자, 다항식 p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5가 되도록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x-2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px가 x-2로 나눌 때 몫은 관심 없어. 나머지가 15가 되도록이니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항등식이니까 얘만 알고 싶어. 얘를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p2가 15가 되기 때문에 p2를 대입한 값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8 플러스 4a 플러스 a 플러스 2가 15가 되기 때문에 자 5a 플러스 12, 15에서 넘기면 5a가 5가 되기 때문에 a가 1이 된다. 자 가장 입문편입니다. 그러나 입문편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나머지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검산식을 작성할 수 있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만 살아남겠다. 이 나머지만 보더라도 얘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구나. 이런 검산식을 작성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걸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페이지 20페이지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 x-알파니까 항상 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만 봤어요. 그런데 쟤는 x의 최고차항 계수가 2x 플러스 1이죠. 사실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걸로 나는 나머지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px는 자 2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가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가 항등식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자,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2x 플러스 1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px는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어떤 몫이 있어도 나머지는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똑같은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나요? 저 몫이 달라지겠죠. 자, 왜냐? 얘가 2x 플러스 1 곱하기 qx였어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2배로 나갔겠죠. 2로 묶어주면은 qx가 되니까 자, 몫은 2qx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 센 기본 문제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사실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건 꼭 다뤄줬습니다. 자, 다항식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0으로 만드는 값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몫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와 x 플러스 a분의 b가 있으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똑같습니다. 나머지가 r이면 나머지는 똑같지만 만약에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x다. 그러면은 얘는 a 배를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즉 a qx다. 나머지는 똑같고 몫은 상수배가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릴 만한 정말 어느 문제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교과서 예제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했었는데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교과서 20페이지의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보시면 px는 x 플러스 1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즉 지금까지는 1차식의 나머지만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자,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p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검산식, 즉 항등식을 하나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항등식을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1단계. 자, 그러면은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몫이 있겠죠. 몫은 r 오브 안중입니다.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에만 집중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시면 얘가 2차식이죠. 즉 나누는 다항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죠. 즉 1차식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차식의 형태가 될 텐데, 자, 1차식이니까 x의 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겠죠. 즉 우리가 x의 개수도 알아야 되고 상수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미지수가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주어진 미지수를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그럼 당연히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조건이 2개가 주어져 있죠. 즉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p-1이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p1이 3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럼 2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고 그 다음에 p1은 a 플러스 b가 3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연립방정식을 그냥 해결해도 되는데요.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도 되는데요. 자, 보시면 좀 더 간단하게 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래 방법은 아니까 b는 그대로 있죠.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a에서 a로 바뀌었죠. 즉 여기식에서 여기식으로 a가 2개가 더해진 겁니다. 그쵸? 그 a가 2개가 더해졌을 때 2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고 b는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간법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은 이런 방법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여기 이렇게 답을 써놓으면은 틀리는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지 A하고 B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즉,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X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2차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검산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2개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요.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거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자, 검산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우리는 나머지만 알고 싶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자. 항등식이니까 P알파는 R, P알파는 R. 자, 이거를 계수 유기적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자, 이것과 항등식과 연관해서 여러분들 그 가장 공식력 있는 기관, 교육청, 평가원에서 출제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2012년도 6월달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2점과 3점과 4점으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이제 4점짜리가 약간 쉬운 4점과 어려운 4점으로 좀 약간 나눈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쉬운 4점에 속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개념 확인을 하는데 정말 좋은 문제여서 쌤이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문제 리딩할 때는요, 너무 심오하게 리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볼 때 그냥 뭐 이렇게 있구나. 3차식 있고 뭐 F형 3, 뭐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세요. 한번 1, 2덕을 쭉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쌤이 이거 아니야? 나 그거 생각했는데 막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그것도 못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산식을 작성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를 나눠지니까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몫은 우리 관심이 없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나머지인데 얘 2차식이니까 2차 2야. 작아야 되니까 1차가 돼야겠죠? 역시나 x하고 상수항을 계산해 줘야 되고 미지수가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미지수 2개를 찾아야 돼요. 그럼 식 2개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2 곱하기 x-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우리가 대입할 거다. 즉 우리는 f2가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f1이 a 플러스 b 그래서 즉 f2하고 f1의 값만 알게 되면 식이 2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f2와 f1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f0이 3?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나를 보니까 f에 대한 항등식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f1이죠. f1이기 때문에 자, 얘를 1로 만들 수 있는 값이 몇입니까?
그쵸? x에다 0을 대입해주면은 얘 f0이고 f0 알고 있기 때문에 f1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즉 f1은 f0이랑 같아서 3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를 알아야 되는데 f2를 알려면 역시나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 f2 f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f1이 여기서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f2가 4고 f1이 3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빼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얘 지금 여기서 여기 차이가 a 하나밖에 차이가 없고 a가 하나 늘었을 때 1 늘었으니까 a는 1이다.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a가 1이면 대입해서 b가 2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딱 풀로 구해야 되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x 플러스 2. 아까랑 똑같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인수 정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합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하이라이트니까 정말 집중해서 혹시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약간 일시정지에 눌러놓고 좀 쉬고 오신 다음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는요 말 그대로 인수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었죠. 근데 인수 정리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겠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검산식을 작성하면은 px가 x-알파 곱하기 qx만 나오겠죠. 플러스 0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은 이 검산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인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p알파가 0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그냥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나머지가 있다 없다. 구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구도는 완전 똑같아요. 자,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검산식을 작성해야겠다.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하자. 그럼 p알파가 0이다. 자,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이 세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인수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21페이지 예제 4번. 자, 보시면 다항식 px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 있고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죠. 자,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역시나 px x 플러스 1을 이용해서 검산식을 작성을 하면은 몫은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가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나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서 볼 거기 때문에 p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얘가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3, 3 없어지고 2a 넘겨주시면 2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따라서 a는 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 아니다의 차이예요. 자,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검산식 작성해서 0으로 만드는 값 대입하자. 대입하면 0이다. 자, 이거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OT 때 그 첫 번째 시작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 다 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1,0과 2,0을 지나는 즉 x절편이 1이고 2인 그 2차 함수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했냐면은 x-1 곱하기 x-2로 작성했죠. 그냥 편의상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그냥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1,0을 지나고 2,0을 지났기 때문에 뭐 대입해서도 보지만 얘는 x-1과 x-2라는 인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0인 값을 알면 참 좋을 텐데 0인 값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값은 알고 있어.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1,3을 지나고 2,3 즉 요게 y는 3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1,3이고 2,3이기 때문에 자, 이 fx는요 f1이
3이 되고 F2도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F1이 3이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수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의 가정은요. 자, hx라는 함수를 자, fx-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f1이 3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3 빼기 3에서 h1은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f2가 3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3 빼기 3에서 h2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값 1하고 2를 둘 다 찾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x가 x-1 곱하기 x-2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우리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hx는 fx-3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3을 넘겨주시면 fx가 hx 플러스 3이 돼서 x-1 곱하기 x-2 플러스 3이 된다.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대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나머지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정리가 인수정리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통으로 갖는 값이 있으면은 얘를 넘겨주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나머지가 0인 함수로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1,0이고 2,0이라는 걸 알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1,3이고 2,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0인 값을 알고 싶어. 그 0이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을 빼준 겁니다. 3을 빼주니까 F1을 대입하면 H1은 0이 나오고 H2가 0이 나와서 결국에 1,0과 2,0을 지난 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x-1, x-2로 구했는데 원래대로 돌려주면 3만 더해주면 되니까 x-1 곱하기 x-2 플러스 3.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연관성이에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 부분들을 빼서 생각한다는 그런 아이디어. 차의 함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건 자체가 자, F1과 F2와 F3이 똑같은 값 K라는 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이고 3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f0이 3인 때 f4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은 확실하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쿨하게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자면 f4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f4라는 거는 결국에 fx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자, OT 시간에 얘기했었죠. OT 시간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이 다항식을 구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 첫 번째, 자, 차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들을 알고 최고차 계수를 알면 끝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인수 2개를 알았고 최고차의 계수를 알았기 때문에 인수들을 곱하고 최고차 계수를 곱해서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럼 보니까 얘가 3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아요. 아, 인수를 3개를 구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알고 있고요. 최고차 계수는 이미 주어졌네요. 자, 그런데 그 인수 3개에 해당하는 조건이 바로 F1과 F2와 F3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0이면 참 좋겠는데 0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죠. 저 K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만들었었죠? 그쵸? 여기 1,3이라서 F1도 3이고 F2도 3이었지만 얘를 3을 넘겨줘서 0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사 편의상 HS라는 함수를 다항식을 fx-k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순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k-k0, 2 대입해도 k-k0, 3 대입해도 k-k0이다. 즉 무슨 말이냐? h1과 h2와 h3이 모두 0이라는 인수 3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났죠. 자,
인수 3개. 즉 얘가 x-1, x-2, x-3을 갖게 되고 그 3개를 곱하면은 그냥 3차가 나오기 때문에 끝나는 거잖아요. 자, 즉 hx가 x-1, x-2, x-3이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fx의 형태로 바꿔주면은 k만 넘겨주면 되니까 자, fx가 x-1, x-2, x-3 플러스 k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k만 구해주면은 fx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k라는 미지수 한 개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자, 쓰지 않은 조건이 여기 하나 딱 있네요. 자, f0이 3이다. 즉 0을 대입하면은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3이 되기 때문에 k가 9가 나와버려서 자, k가 9로 바꿔주면 fx를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4를 대입해주면 f4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9 그래서 15.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인수로 파악하면 가장 좋은데 인수가 아니라 어떤 수기 때문에 얘를 인수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화시키기 위해서 이 hx를 fx 빼기 k라고 가정을 해놓으면은 자, f1도 0이고 h2도 0이고 h3도 0이기 때문에 인수 3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3개를 곱해준 후에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쓰지 않은 조건을 이용해서 확정지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를 더 풀 텐데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 최대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약간 정지한 후에 생각해 보시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고 2분 정도를 잘 풀어보셨는데 어떻게 앞에 배웠던 그 개념을 이용해서 좀 연동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온라인 강의에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지 또 확인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쨌든 아마 잘 적용한 친구들도 있고 잘 적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연계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최고차 계수가 1이고 보이죠? 최고차 계수 4차 다항식 fx. 최고차 계수가 1이고 4차 다항식이구나. 이미 생각할 거나 인수가 4개가 주어지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f0이 0이고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다. 인수는 아니지만 뭔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찝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정리했죠.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정리했고 4차 다항식이 정리했으니까 방향성이 생겼잖아요. 인수 4개를 찾으면 되겠다. 근데 왠지 여기서 인수 4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아. 네, 그래서 여기서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산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럼 fx는 자, 얘 그냥 한 번에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자, x-4 x 플러스 1에 우리는 몫은 궁금하지 않아. 자, 나머지인데 2차니까 1차로 해야겠죠. 자, ax 플러스 b 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f4와 f-1을 구해서 구한다. 왜냐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4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은 된다. 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f4 빨간색이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f4가 4a 플러스 b고 자,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f4하고 f-1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아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인수를 찾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자, f0이 0이고 자, f1이 1이고 2가 2고 자, f3이 3인데 자, 지금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x-1로 나눈 나머지가 2고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그런데 우리 나머지 정리를 뭘로 바꿔서 구한다 그랬죠? 인수 정리로 바꿔서 구한다 그랬죠? 자, 인수 정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을 넘겨주시면 x-1이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마이너스 3이 0이 될 겁니다. 자, 아까랑 조금 다른 거는 아까는 이제 똑같은 상수여서 그냥 상수 취급해서 함수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보시면 자, 0하고 0이죠. 자, 1하고 1이죠. 2하고 2, 3하고 3. 즉, 이 0, 1, 2, 3에 대해서 자, f n 마이너스 n 하면은 모두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n이 0, 1, 2, 3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지수니까 hn이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f n 마이너스 n 이다 하면은 이렇게 바꾸는 순간 h0도, h1도, h2도, h3도 모두 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4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인수를 4개를 찾아야 되는데 인수 4개를 찾아버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x는 x-1, x-2, x-3이 되는데 자, 우리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고 fx에서 지금 n, x, x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럼 x를 넘겨주시면은 hx 플러스 x가 돼서 hx를 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 찾는 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로 해석해서 인수의 차수만큼 인수의 개수를 찾는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관찰한 거예요. 왜냐면은 더 이상 관찰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해서 규칙을 찾아보니까 이런 규칙을 찾게 돼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항식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복습해 보시면은 내가 계속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화시켜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습을 굉장히 철저히 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것들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복습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x가 구해졌으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얘 fx죠. 자, f4하고 f-1을 그냥 구하면 되는데 자, 그냥 구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가 곱하기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그냥 대입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4는요. 자, 한 번 더 쓸게요. 4a 플러스 b인데 4를 대입하면 4 하나씩 줄어드니까 4, 3, 2, 1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1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다 플러스로 바뀌죠? 자,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문제 출제자가 왜 하필 4하고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을 다 생각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하기도요.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하면 또 24 해놓고 또 한 번 더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뇌를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b를 빼주면 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5a가 5가 돼서 a는 1이다. 그리고 b도 마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장시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고요. 자, 답을 다 내면은 a가 1이고 a가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은 얘 B 플러스 4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얘도 역시나 4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B가 24가 돼서 자, 나머지는 X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그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정말 몇 번이고 돌려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트를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정말 3학년 때까지 계속 복습하고 이 시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수투하고 이외에 그 다항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항등식, 계수 비교법과 수치대입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서로 관계,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실들을 계속 복습하면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조립제법과 인수분해에서 뵙겠습니다. 자.